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T 산업의 멸망이라는 책을 한 거의 9년 전에 냈던 그 IT 칼럼니스트고요. 그리고 그 엠파스 시스템을 리눅스로 구축한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여기다가 한 15년간 블로그로 나름 이제 그 IT 쪽에서 그 영향력을 가진 뭐 파워 블로그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일정 정도 그 블로그 활동으로 나름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시민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이에요. 뭐 제가 쓴 책이 한 8권 정도 되고요. 뭐 그런 그 창작자, 전문 창작자 입장에서 그 유튜버 그 유튜브를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튜버가 활성화되면서 그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지 마라. 유튜브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튜브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긴 어떤 그 IT와 그 창작자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 산업의 어떤 그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요. 제가 IT 업계에서 그 과정을 다 이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인터넷 그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뭐 하이텔 같이 이렇게 막 활동하고 이러던 온라인 활동을 하던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그 먼저 이슈화가 된 게 뭐냐면은 개인 도메인과 개인 홈페이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업체라든지 그런 상업적인 그리고 돈을 낼 수 있는 큰 어떤 업체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곧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인들, 일반인들한테 인터넷에다가 자기 콘텐츠를 올리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어떤 붐을 만들어냈어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어떤 그 고객을 만들어낸 거죠. 없던 고객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인터넷에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를 위해서 개인 도메인 뭐 인성.p.kr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게 엄청난 부음이 일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그때 엄청난 이제 그런 히트를 쳤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개인 도메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첫 페이지에 나는 누군가 쓰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소개서 좀 쓰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 뭐 인물 뭐 이런 거에 몇 페이지 쓰고 한 3페이지 정도만 쓰고 나면은 쓸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방치되고 개인 홈페이지, 개인 도메인 사는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어렵게 그때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이트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자도 없고 올릴 글도 없고 그렇게 해서 관심에서 멀어지다가 그냥 방치되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그때 만들었던 홈페이지들 중에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을 가보면은 뭐 뱅글뱅글 도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것들 옆에 뭐 자기소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취미, 뭐 요런 거 몇 개. 요런 거 몇 개로 거의 끝난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개인들한테 홈페이지를 만들고 도메인을 만들려고 했더니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든 사람들이 올릴 컨텐츠가 없어서 산업적으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걸 발명했냐면은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 구축하는 플랫폼을 아주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90년대 말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체림점, 하이옴.com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니네들이 도메인 사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돈 들잖나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회원 가입을 해서 그 구축 도구만 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고 뭐 네 소개라든지 이렇게 올리면은 금방 뭐 5분 10분 내에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네 홈페이지는 뭐 하이옴.com 슬러시 뭐 체림 아니면 네이버.com 슬러시 체림 이렇게 하지 말고 체림.하이옴.com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난 대박을 쳤죠. 그래서 온라인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이 됐죠. 근데 사람들이 또 이제 홈페이지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하는 홈페이지 구축에 또 열기를 막 일으키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시들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올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소개 한 몇 페이지 하고 그러면 결국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어떤 산업적인 그런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음모였던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면 안 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그런 플랫폼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일반인들이 놀아난 그런 일이었죠. 그게 또 한물 가고 나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미니 홈피가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니 홈피는 이 수요자의 고충을 다 꿰뚫어 봤죠. 그렇게 해서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유도도 주지 않습니다. 그 요만한 미니 홈피 안에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리고 캐릭터에 옷을 입히고 분장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에 있는 자기를 상징하는 요만한 캐릭터에 비싼 돈을 줘가지고 가상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감을 얻고 그걸 선물을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번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올릴 컨텐츠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들을 퍼나르는 기능, 글을 올려놓는 기능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미니 홈피에는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경구들, 멋진 글들이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컨텐츠가. 그러니까 나름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즌2가 되면서 이제 일반 그 웹페이지처럼 자유도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커지고 하면서 그 조그만 제한 속에서 꾸미고 했던 아기자기함이 사라지면서 그 서비스도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한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서비스가 뭐냐? 블로그죠, 블로그. 블로그에는 또 이제 네가 원하는 글을 올릴 수 있다. 거기다가 미니 홈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인터넷 인터넷에 자동으로 구축해 주는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블로그를 그냥 개설만 하면 끝나고 거기에 간편하게 글을 올리면 되고 뭐 편집 툴까지 제공하고 사진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편하게 만들어졌죠. 여기서 플랫폼 업자들이 또 하나 추가한 기능이 뭐냐? 퍼가기 기능이에요. 어차피 니네들은 만들 컨텐츠가 없잖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글 중에 좋은 거 있으면은 버튼 하나로 네 블로그에다가 담을 수 있어. 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게 됐죠. 그래서 포털에 뭐 첫 페이지에 어떤 컨텐츠가 뜬다든지 뉴스 기사가 나온다든지 그럼 바로 그냥 자기 블로그에 복제해 가고 플랫폼 업체들은 원본 기사, 언론사의 원본 기사보다는
복제해간 블로그에 있는 기사를 먼저 올려주면서 이 블로그들에 대해서 밀어주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집 꾸미기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몇몇 어떤 그런 블로그들을 홈페이지, 포탈의 그 첫 페이지에다가 올려주기 시작하면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 첫 페이지에 올려주면 뭐 30만 명, 뭐 50만 명 이렇게 오니까 그게 몇 번 되고 나면은 집 꾸미기 인테리어 쪽에 아주 유명한 블로그가 되죠. 그 파워 블로그 인증도 주고, 파워 블로거 인증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블로그를 자가 발전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 컨텐츠가 아니고 남의 거를 퍼가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잠시 하다가는 그냥 시들해 버리는 거죠. 그 반대쪽에는 이 플랫폼에서 밀어주는 몇몇 파워 블로거들은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블로그를 하면은 수익도 생길 수 있고 유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씹어줌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했었는데 이 파워 블로그들이 상업적인 면에 치중하다가 자기 블로그에서 물건을 팔고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팔고 그러다가 이제 제재를 받고 뭐 법적인 처벌까지 받으면서 그것도 시들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음식 관련해서 맛집 찾아가는 블로거들은 식당에 가가지고 나는 파워 블로그니까 뭐 무료로 대접을 잘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파워 블로거지란 말도 나와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블로그 자체도 시들해져요. 자, 이 모든 것은 플랫폼 업자들의 상업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구축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쓰레기 정보가 들어오느냐, 그게 이 사이트의 성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영상 플랫폼에서는 음란물도 방치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그 혐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장할 때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성장하고 나면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죠.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기를 성장시켜 해줬던 어그로를 끄는 뭐 컨텐츠라든지 음란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블로그도 한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업자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일반인들을 끌어모으는 게 플랫폼의 성공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자기 컨텐츠가 없다.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게 만드는 요 노하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SNS라고 하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요거는 뭐냐? 처음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불렀어요. 마이크로 블로그란 무슨 뜻이냐? 니네들 올릴 글이 없잖냐? 그러니까 140자 정도만 열심히 채워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트위터를 열어가지고 그냥 나 오늘 밥 먹으러 왔음, 오늘 피곤함, 뭐 곧 잘 거임, 재밌네, 크크크 이렇게만 해도 좋아요를 눌러주고 리트윗도 해주고 한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나 밥 먹으러 왔음, 뭐 나 피곤함 이런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요나 이런 거 눌러주지 않고 리트윗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남의 컨텐츠를 리트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어떤 신문기사나 언론 보도를 따와가지고 그 링크를 넘겨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트윗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엽기적인 거, 이상한 거, 가장 빠른 거. 그러니까 정보의 소통으로서 내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윗을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구냐? 1번. 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창작자인 거죠. 이것은 가장 그 비싼 돈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자입니다. 기자들은 가장 신속하게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정보를 가장 비싼 비용으로 만들어내죠. 기자라고 하는,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요즘은 좀 싸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장 빠른 글을, 가장 엽기적인 글을 퍼뜨림으로써 자기가 리트윗되는 거에 어떤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위터는 다른 사람의 글을 유통시키는 유통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글을 만드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뭐 10만 명 중에 뭐 한두 명. 그런 정도예요. 그 대부분은 남의 글을 리트윗하고 남의 글에 대해서 싸우고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죠. 또 하나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도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은 긴 글은 접어버립니다. 긴 글은 전체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긴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긴 글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긴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지도 않고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댓글조차 그래요. 댓글도 길다. 그럼 펼쳐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공백도 못 띄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빽빽한 느낌이 들어서 긴 글은 근본적으로 이게 접근성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짧은 글을 써라. 짧게.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이런 것들만 원하는 거죠. 플랫폼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짧은 글, 간단한 글, 그냥 네 느낌, 네 생각,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알리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유통시키는 유통망으로 너를 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너는 댓글도 못 달지 않냐. 그냥 좋아요라 눌러라. 버튼 그냥 한번 눌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 검색 버블이라 그러죠. 그 페이스북 같으면은 내가 좋아요 누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읽고 싶은 글들만 이렇게 클릭하면서 점점점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나한테 제시하는 글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경향의 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행복한 세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정치평론이라든지 어떤 뭐 스포츠 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이렇게 정돈되고 안락한 세상. 그게 소셜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세상이고 그 안에서 그냥 소비만 해라. 긴 글 만들지 마라. 남의 거 그냥 리트윗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시들해졌어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인스타그램 같이 사진이나 영상 올린 다음에 샵 오늘, 샵 비가 오네요. 샵 우울함, 샵 커피나 한 잔. 니네들은 문장을 하나를 매끄럽게 만들 능력도 없는 것들이잖아. 그냥 샵에 단어만 나열해라. 사진 한 장 찍고 네 휴대폰 가지고 있잖냐. 이게 인스타그램이 우리한테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네들은 개돼지고 바보들이고 컨텐츠 만들 능력도 없고 심지어 한 문장을 완성할 능력도 없다. 너네들은 띄어쓰기도 못하지 않냐. 그냥 샵에다가 단어만 나열해라. 그게 이 플랫폼 업자들이 극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IT 칼럼니스트니까 그러면 인스타그램 다음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하죠. 다음은 뭐냐? 네가 찍어놓은 사진, 네가 써놓은 그런 글들 중에서 온라인에 올릴 만한 것들을 AI가 선별해서 가끔씩 하나씩 올리고 네 패친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눌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서 AI와 AI가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너는 뭐 바쁘니까 뭐 사진 찍어 올리고 이것도 귀찮잖냐. 샵 넣는 것도 귀찮잖냐. 사진만 올리면은 내가 태그 다 붙여줄 테고 뭐 다른 사람 너 선호도에 따라서 친구들 중에서 너무 막 모든 걸 눌러주면 안 되니까 랜덤하게 뭐 한 60% 정도 눌러주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 그런 플랫폼이 나오면은 대박을 칠 겁니다.
그게 사람을 점점점 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는 이 플랫폼 업자의 농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제가 3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 딱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가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정식으로 이제 조사 의뢰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저쪽 그 구글과 얘기하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초보 유튜버로서 이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튜브 하는 법이라 성공법이라든지 이거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차 파워 블로거로서 유튜브라고 하는 게 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사 중이고 실제로 날마다 올리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유튜브는 이미 그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은 모르겠지만 유튜버로서 여기서 회원 10만 명을 모아서 돈 번다.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은 그 초보 유튜버들 뭔가 이런 분들이 이 유튜브 성공법이란 걸 봐가지고 시작했을 때 성공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 마라. 블로그가 그랬고요. 홈페이지가 그렇고요. 미니 홈피가 그랬고 페이스북이 그렇고 트위터가 그래요. 여기에 붐이 일어나고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 성공법 모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전문가로서 나의 영역이 있고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나를 유명해지게 만들고 거기서 어떤 제2의 비즈니스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거는 제살 깎아먹는 특히나 동영상 서비스 이런 거는 편집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기 영역을 설명해내고 자기 걸 파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그 15년 동안 해왔던 그런 컨텐츠들 제 블로그에 한 2만 매 정도의 글이 있는데 이것들을 설명해내고 하는 것들로서 유튜브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성공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떤 분야를 내가 해서 한번 성공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끝물이다. 그리고 노란 딱지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유튜브가 수주할 수 있는 광고액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달려들어서 나도 구독자 10만 명을 모아서 유튜버로 성공해 보겠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보겠어. 라는 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블로그 시작했던 사람들 99%가 다 이제 블로그 다 놓고 블로그를 뭐 방치하고 들어가 보지도 않는 것처럼 아주 극소수만 남는다.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해서 자기 컨텐츠를 구축한 사람들, 전문가들, 그리고 무슨 컨셉을 잡아서 엽기적인 짓을 해가지고 관심을 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몇을 빼고는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유튜버는 물 건너갔다. 유튜브에 점점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컨텐츠, 광고가 소개하는 컨텐츠를 찍기 시작하고 유튜브 성공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노란 딱지라고 하면서 무슨 어린애들 안 된다, 혐오 자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이미 그 넘지 못할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사람,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자기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에 플랫폼 업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그런 시기와 비슷하고 이제 변곡점을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나는 하느냐? 저는 지금 블로그 생활을 15년 하면서 실제로도 이렇게 여러 책을 썼어요. 제 목표는 책을 쓰는 거고 여기에 유튜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미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내용의 그런 글들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썰을 푸는 것만으로도 한 3년은 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할 때도 3년 동안 홍보, 그 블로그도 이제 그 발행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다른 플랫폼. 그런 것도 안 하고 3년을 하루 방문자 10명에서 50명 사이를 버티면서 3년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쓴 글들을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거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사람들한테 파워블로그를 알려지면서 이제 IT 전문가로서 그런 일도 하게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 3년을 수익이고 뭐고 아무것도 성공 가능성도 어떤 바라보지 않고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유튜브 성공법, 뭐 내가 어떤 분야 이렇게 하나, 컴퓨터, 새 컴퓨터 나올 때마다 소개하는 뭐 그런 거 찍어볼까?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빨리 해서 하는 거 찍어볼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튜브, 구글 이런 쪽과 제가 직접 컨택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 10년간 플랫폼에 대해서 비판과 그런 그 네이버와 싸우기도 하고 네이버에 관한 만화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블로그 15년 동안 파워블로그로서 지명도도 가지고 있고 책도 만든 사람으로서 유튜브에 새로 진입하려는 초보 유튜버들, 자기 전공 분야에 있는 것을 뭐 간단하게 알려주는 정도 이외에 전업으로 한다거나 여기서 돈을 벌어 보겠다거나 자기 게 없으면서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트윗에 가가지고 나 오늘 밥 먹었어. 이런 걸 올려가지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것은 부질없음이 수많은 플랫폼, 나타났던 플랫폼에서 증명이 되었다. 이 영상의 결론은 뭐냐? 초보 유튜버들, 자기께 가진 게 많지 않으면은 절대로 유튜브에 시간을 쏟지 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